저희 유튜브 채널에 연봉 관련된 컨텐츠에 유독 댓글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하게 공유하고 싶은 댓글이 있어서 추려봤습니다. 저는 현직 인사팀에 있습니다. 연봉이 PS 50% 정도 지급받는 대기업 아니면 기본급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의 IT 대기업은 과장이나 차장급은 30에서 50만 달러 정도 받고 있습니다. 환율 효과까지 더하면 그 격차는 상당합니다. 본사의 임원보다 미국 지사의 과장, 차장들이 많이 받을 때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수 인력이 점차 국내에서 취업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 과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자본력이 막강한 중국 대기업도 임금만 보면 한국보다 높아서 인재 유출의 위험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핵심 섹터나 핵심 인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기업 안에서 선별적으로 올라야겠지요. 다음 댓글입니다. 저는 영업직으로 연평균 세후 7천 정도 받습니다. 그 월급으로는 내 식구가 현상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한 달에 숨만 쉬어도 고정지출 500 정도 지출하고 있고요. 와이프가 그래도 일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벌어서는 연봉 7천으로도 살기 힘든 세상 같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저는 중견기업 10년차이고요. 주간 2교대로 월 300에서 350 정도 받습니다. 진짜 일이 많을 때는 주말 없이 일을 하다가 그래도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인생을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특수용접으로 8년차 연봉은 5,5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만뒀고요. 급여 생활로는 남들처럼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지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건 다른 세상 이야기였고 아이 하나 건실하게 키우는 것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업으로 사업한 지 만 5년이 넘었습니다. 월 평균 2,000에서 3,000 정도 벌고 있고 많이 벌 때는 그 이상입니다. 정말 망하면 우리 가족이 끝이라는 마인드로 밤낮 없이 일만 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죽어라 일만 해도 충분히 벌어서 좋고요. 가족이 화목해서 좋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저는 공무원 7급 10호봉입니다. 월급은 세전 340이고요. 세후로는 240 정도 됩니다. 연봉은 대략 5,000, 실수령액은 3,800 정도 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저는 3개월만 지나면 만 23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정년은 7년 하고 9개월이 남았고요. 연봉은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급으로 실수령액은 700 조금 넘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마음속의 근원은 어릴 때부터 불우한 환경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치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저는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그 환경으로 인해서 인내의 DNA가 생긴 것 같습니다. 혹자가 말하길 시련은 그것은 내게 축복이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환경으로 힘든 젊은 분이 계시다면 그 시련이 축복이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나이 40이 넘으면 대기업에서는 희망퇴직, 권고사직 압박이 상당히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을 버티게 되면 잦은 부서 이동으로 사람을 못 살게 굽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굴지 반도체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직으로서 회사에서 2명이 퇴사되는 것을 눈앞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저는 교직원이고요. 4년차입니다. 연봉은 4,800 정도 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저는 발전소 중소기업인데 7년차 연봉 3,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이것저것 추가로 받는 것은 연 200 정도 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15년차 차장이고요. 연봉은 7,800 정도 됩니다. 저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카드값이 나간 후, 즉 카후 월급이 진짜라고 생각하고요. 월급이 들어오면 대부분 카드로 나가다 보니까 거의 남는 건 없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저는 목수입니다. 한 달에 미친 듯이 일을 하면 25일 이상 일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세금 떼고 5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저는 환경미화원이고요. 실수령액은 350만원입니다. 저는 업무 특성상 주 6일 새벽 출근을 하다 보니까 야간 수당까지 추가돼서 이 정도이고요. 기본급은 170만원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저는 10년차는 아니고요. 처음부터 대기업 건설회사 해외 현장에서 프로젝트 계약직 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월 세후 600 초반을 받았고요. 1년에 연봉은 9,100 정도였고요. 세후로는 8,100 정도였습니다. 숙식과 기타 거주 비용들은 전부 회사에서 부담해서 불필요하게 나가는 비용들은 적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돈을 모으기 좋았습니다. 대신 생활 환경이 개도국 사막 한가운데 캠프가 있어서 연애도 어려웠고요. 그곳에서는 공휴일 같은 것도 없어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혹은 일요일까지 매일 11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3년 정도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에서 올리브 농사를 지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옛날처럼 일을 하려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분이 댓글이 있습니다. 해외 생활은 몸이 편할 수는 있어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그것도 올리브 농사를 하면서 사시는 걸 보니까 멘탈이 강하신 것 같군요. 이에 대해서 답글입니다. 올리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자라는 작물입니다. 가을에 한 2주 정도 다 자란 올리브를 수확하면 되고요. 최근에는 일꾼을 고용해서 대신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기 생활에서는 정신적으로 제일 편하고요. 한국 사람과 일과 돈 문제로 얽혀 있는 것이 없으니까 사내 정치나 인간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가 있다고 느끼고요. 출퇴근도 없으니까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충분히 잠을 자고 또 발코니에 나가서 햇볕을 맞으면서 바다 풍경도 보고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전에 회사 다닐 때는 아침에 일어나 서둘러 출근하고 직장에서 싫은 사람이랑 만나서 정치질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던 것이 생각나고요. 지금은 그것에 비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외국 생활을 해봤고요. 한국인이 없는 곳에서도 그냥 문제없이 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은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화려한 서울이 좋기도 하지만 제가 사는 이곳도 여름의 관광지인 그리스에 있는 섬이라서 태양과 해변, 노천 카페도 있고 나름대로 분위기가 좋고 즐겁습니다. 꼭 한국어를 쓰면서 한국적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자신의 현실과 특별한 이야기를 적어주셨는데요. 댓글에 보듯이 각자 관점이 다르고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생각도 다르십니다. 모두 각자의 삶이고요. 각자 받아들이는 방식이기에 되도록 개별적인 코멘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자신의 연봉, 직업과 직무, 그리고 현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이후의 삶은 그 정의한 대로 바뀌어갑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드리고요.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